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이야기. 프리한 20대들의 고품격 토크쇼. 프리한 20. 네, 프리한 20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민 기자님, 혹시 영화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하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당하게 많이 본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파묘를 보러 갔다 왔는데요. 최민식 배우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제가 영민 기자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죠. 바로 프리한 20 2화 오늘의 주제가 슬기로운 영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네, 프리한 22화에서는 학생들이 남겨준 질문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최경문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최경훈이라고 합니다. 부산대 영화연구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최고 아시아 영화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저는 아시아 영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동진 평론가님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네, 이동진 평론가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죠. 파이아키아라는. 네, 파이아키아. 네, 오늘 저희가 부산대판 최경훈의 파이아키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네. 최경훈 강사님께서 아시아 영화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실은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영화를 공부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아시아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일본 영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시아 영화랑도 굉장히 관련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 영화 빼고는 아시아 영화를 별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좀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학생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추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강사님의 취향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강사님, 혹시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교수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학생분께서 남겨주셨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깊으면서도 그거를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남기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을 선택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마냥 가볍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군요. 저도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 많이 연구하셨다고 하시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vs 하마구치 류스케 어느 감독 작품이 더 강사님 취향이신가요? 고레다랑 하마구치. 실은 그 하마구치 감독이 제 대학원 동문이거든요. 하지만 고레다 가겠습니다. 하마구치 미안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일단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가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요? 네, 물론 하마구치 감독님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이 보이는 감독님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안정적인 면에서는 고레다 감독님이 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본 영화는 잘 몰라서 오늘 두 감독님의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괴물이라는 작품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약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괴물요? 네. 그 고레다 감독님의 가장 최근 작품이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특히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소년의 그 애잔한 관계가 너무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이한 점이 고레에다 감독 영화 중에서는 고레에다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지 않은 작품이에요. 네, 아마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작품인데 괴물의 각본을 쓴 사람이 그 일본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작가거든요. 사카모토 유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각본을 써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고레에다 감독님이 아마 한 줄 정도만 추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레에다 감독님의 영화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일종의 밀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밀당이요? 네, 등장인물들 간에 밀당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그려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사카모토 유지의 어떤 드라마 경력에서 나온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밀당을 굉장히 잘 그려내서 그걸 보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잠시 한국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음 질문입니다.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으로 예상되는 파묘의 스코어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파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정도로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장르적으로 오컬트 장르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컬트라는 게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1000만까지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파묘에서 보면 이 장르적으로 보면은 좀 파묘가 오컬트 장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민속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미가 되면서 재미를 배가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오컬트적인 요소를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과 연결시켰다라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실 오컬트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다루는 장르거든요. 네. 그리고 오컬트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근데 파묘는 그와 다르게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 가능한 곳으로 바꾸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현실로 연결을 시켰냐 하면은 영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보면은 하림이라는 인물이 딱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은 그냥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냥이라는 부분이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뭐 빈부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컬트적인 요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을 바로 그냥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파묘는 그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네. 집요하게 쫓아가고 말 그대로 파헤쳐내요. 그런 지점에서 대중의 니즈에 굉장히 잘 부합한 영화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컬트가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일 수도 있는데 대중적으로 되게 잘 풀어낸 점이 이제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다음 질문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의 개인적인 지평으로 규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담백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더 흥행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로 외계인 시리즈는 엄청난 규모의 CG를 보여주었지만 관객들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의 봄처럼 역사를 보여주고 파묘처럼 새로운 문화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관객들의 흥미를 사로잡습니다. 과연 외계인 최동훈 감독의 도전처럼 한국에서 CG적인 요소의 극대화는 보기 어려울까요? 일단 저는 최동훈 감독님의 외계인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네. 이제 CG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서 서울의 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의 봄이 CG를 굉장히 많이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눈치는 못해줘. 네, 그만큼 CG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VFX 기술이 굉장합니다. 월클이에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외계인 같은 영화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의 봄에 CG가 그렇게 많이 사용된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은 한국 영화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관은 계속 줄어들까요? 네, 저도 요즘 OTT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영화관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일단 신작이 나오면은 네. 영화관에서 볼까, OTT에서 볼까, 저 고민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영화 한 편 보는 가격보다 OTT 한 달 구독료가 더 싸요. 그러니까요. 그냥 누가 극장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2022년에 일본에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란 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저자가 하는 말이 그게 단순히 어떤 영화 관람료의 문제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일본도 지금 영화 관람료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저자는 단순히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문화 전반에 있는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영화 관람 문화가 바뀌고 있는 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안 본대요. 주로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OTT를 보면서 빨리 감기를 하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스킵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영화 소개하는 영상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요약본도 그렇죠. 네. 그 요약본만 딱 보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영화는 너무 많고 그 영화를 볼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영화관에서 한번 영화를 보려면 최소한 3-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OTT에서 빨리 감기로 보면은 한 3-4시간 사이에 많게는 한 4편? 뭐 5편도 볼 수 있는 맞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 관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영화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TT에서 보는 거랑 또 영화관에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시간으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거라고 봐요. 거기 영화관 내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랑 함께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화관을 자주 갔었거든요. 이 영화관만이 주는 분위기랑 낭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관 산업이 약간 위축되는 게 아쉽기도 한데,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강사님, 평생 한 편의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평생 한 편이요? 네. 안 보고 말죠. 네, 농담이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TV 채널 막 이렇게 돌리다가 딱 우연히 걸렸는데 그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OTT 같은 거 볼 때 매번 고민하잖아요. 오늘 뭐 보지? 오늘 뭐 보지? 그러다가 결국 또 보게 되는 영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영화는 벤 스틸러가 연출하고 벤 스틸러가 직접 주연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네. 그 영화에는 꿈과 사랑과 희망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풍경이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영화를 보면 끝까지 봅니다. 네. 그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최경훈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영화관에 다시 가고 싶어지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가야 해서 오늘 이야기는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학기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의 낭만을 즐기고 싶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의 낭만을 좀 즐기고 싶은 날이 오면은 작은 영화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예술영화 전용관 혹은 독립영화 전용관이라고 하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일단 영화 관람료가 싸고요. 그리고 좋은 영화들도 많이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요. 그리고 딱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영화도 보면서 힐링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봄의 낭만을 즐기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화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안녕.